잠깐만. 내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적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적응이 되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비전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주 2회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샤넬TV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더욱더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번에 예고가 나간 대로 네네네.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 네, 그렇죠.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해서 하실 건데요. 네네. 어떻게 이번 회차를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유곤해전 하면서 이제 MPRI라는 민간 군사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미국이 지금 여기다가 지상군을 보내기에는 조금 민감해요. 본격적인 지상 전투 부대를 보내기에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군이 뭘 활용하느냐? 민간 군사 기업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때 들어갔던 가장 유명한 민간 군사 기업이 MPRI죠. 이게 MPRI가 무슨 뜻이냐면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 Incorporated라는 뜻이래요. 이때 당시에 이 MPRI의 최고 경영자는 나토 4성 장군 출신이었고. 근데 이 MPRI 같은 경우에는 민간 군사 기업 중에서도 군사력 자문 기업이에요. 근데 군사력 자문 기업은 일단 멋있죠. 가서 이렇게 훈련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민간 군사 기업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나이라면 어떻습니까? 직접 뛰어들어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쉽게 말해 용병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이 민간 군사 기업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법인 소속의 합법적인 고급 전투 인력을 제공해주는 이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입니다. 그래서 유곤해전에서 한번 그 민간 군사기업을 소개해드린 김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영화에서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영화 보면 용병 모으는 게 막 어둠의 루트로 하잖아요.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용병 영화 보면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부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거고 전혀 다른 조직이에요. 그럼 이 민간 군사 기업은 왜 생겨난 겁니까? 이게 냉전의 종식이 가장 큰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기에 여러분 국제 정치를 보면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가 딱 시작한 무렵부터 딱 중간 1950년까지는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 전반부를 지배했었죠. 그 다음에 1950년부터 1999년까지 20세기 후반부는 뭐가 지배했느냐? 냉전이 지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념적 대립이 20세기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냉전이 종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냉전이 종식이 되면 이제는 영구적인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1989년에 동독, 서독 이렇게 날려고 이제 9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소련까지 무너지게 되잖아요. 소련 공산당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야, 이제는 싸울 상대가 없다. 이젠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됐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툼도 없고 이제는 평화롭게 우리 전 지구를 랄랄랄랄랄라 글로벌화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냉전이 종식이 되니까 더 이상,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보스가 있었어요. 한쪽 보스가 무너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쪽 보스가 무슨 생각해요? 다 먹어버려. 이게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다른 쪽 보스, 쉽게 말해서 미국도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저쪽 보스가 무너지니까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군사력을 줄여버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스가 있었을 땐 자기 조직을 꽉 붙들고 있지만 보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잖아요. 동구권은 완전히 와해됐고 서구 사회도 미국이 이제는 느슨하게 놔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다자주의적 행위가 확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꽉 쥐었던 게 느슨해지니까 곳곳에서 뭡니까? 오히려 안보에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국제정치가 대단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뭘 제공해 줬냐 하면은 안보의 민간 영역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면서 합법적인 민간 군사 기업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네,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가장 널리 초기에 민간 군사 기업이 대두될 때 초기에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인데, 이거 원래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라는 게 이게 군사 용어예요. 이게 전투 성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회사를 이용하면 확실한 전투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이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원래 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이제 이반 발로라는 사람이 있어 198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이반 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위군 소속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32대대 부사령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32대대 부사령관을 지난 이후에는 그 남아공 민간협력국이라고 하죠.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시빌 코퍼레이션 브루라고 해서 CCB의 요원을 지냈대요. 그러면 제 32대대? 네. 얘네가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야, 나 수방사 출신이다. 아니면 뭐, 나 오십사 출신이다. 나 아니면 오뚜기 출신이다. 이러잖아요. 다 그쵸? 그러니까 사단으로 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뭔가 대대 출신이에요. 32대대. 이건 독립대대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이건 특수부대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 32대대가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이드 정책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많이 싸워요. 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요.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정권이 저 더러운 인종 정책을 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해서 게릴라전을 얘네가 시도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공산 게릴라들하고 싸웠던 부대예요, 이 32대대가. 이 32대대는 공산 게릴라하고 싸웠던 부대 중에서 최정의 타격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급일까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땐 그냥 일반 특전사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위급? 예. 혹시 한 UDT급? 그러니까 전투력만 놓고 봤을 땐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네. 707 플러스 UDT 정도 한 애들. 엄청 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실전으로 다져진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실전으로 다져진 애들이야. 그래서 이 부대가 당시 남아공 방위군 최고의 적 살상률을 기록합니다. 이 CCB 요원을 지냈다? 이반 발로가? 네네. CCB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게 남아공 민간 협력국인데,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민간 협력국이니까 지금 군사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비밀 첩보부대예요. 쉽게 말해서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해외 인사들을 제거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비밀 첩보부대예요, 얘네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 이반 발로가 했던 이 행적들을 누가 조사하냐면은 남아공 진실위원회라고 있어요. 사우스 아프리칸 트루스 커미션이라는. 여기에서 이 이반 발로를 조사해봤더니, 야, 이거는 막말로 히틀러보다 더한 새끼다 이거죠. 이반 발로가? 이반 발로가. 이거는 뭐 게슈타포 수장이면서도 그 다음에 최정의 SS 부대를 이끈 이런 새끼야, 한마디로. 하인리 힘너, 하이드리 같은 놈이야,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반 발로라는 사람이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경력이 있을 뿐더러 또 뭘 했었냐면은,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이트 정책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았어요. 그 경제 제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 금수 조치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무기를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여와야 한단 말이지. 이때 이반 발로가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반 발로가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그러니까 무기를 저렇게 제3국을 통해서 유령 회사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비밀리에 들여오는데 또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이반 발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요원이면서도 엄청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네? 정답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가. 이 사람이 또 이제 해외에 유명한 비밀 무기 판매상하고 아주 연대가 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무기를 엄청 들여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나서 자기의 이 사업적 역량을 10분 발휘합니다. 이 자기가 했던 네트워크를 10분 발휘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냉전이 이런 민간 군사 기업이 탄생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반 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냉전 종식은 거대한 안보의 공백을 남겨놓았고 나는 그 시장의 틈새를 확인했다. 사업가입니다. 솔직히 나쁜 새끼인데 나한테 이반 발로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라. 야, 남자 한번 태어나서 뛰어들자. 솔직히 나 같아도 했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대단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의 인력 구성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러울 겁니다. 아, 그것이 뭔데요? 그건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